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10월 29일 목요일 방송 간만에 키게 됐습니다. 요새 들어서 시장 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에 대한 악재들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3%대 급락하면서 장중에 큰 음봉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제 거칠까라는 뭐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테지만, 저희 고객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9월 달부터 더블 딥이 나올 수 있다, 더블 딥 우려가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에 대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승에 대한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블 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간에 투자 심리를 지킬 수 있는 종목에다 편승해야 된다라고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좀 빠르게 살펴볼 것은 지금 하락 원인은 미국 대선이 코앞에 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팬데믹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각국 뭐 금융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거대 기업, 거대 은행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될 수 있다, 유럽의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봉쇄령이 지금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내려지고 있고, 그리스에서도 이러한 유럽 각국 전역에서 계속 봉쇄령에 대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은 점점 어려운 방향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단은 데이 1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일만 버텨보자라는 거죠. 10일만 일단 버텨보고, 미국 대선 이후부터 판도가 많이 바뀔 것도 같지만 우선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뭐 레임덕 기간이 걸치긴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번에 추가 부양책은 2천조 원의 가량 엄청 큰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대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 10일을 기준으로서 조금 더 시장을 긴 호흡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락 원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재확산 유럽 곳곳 비명 소리 들리고 있고요. 대부분 국가들 연일 확진자의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봄에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고, 경제적 파장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여러 곳에서 봉쇄령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1일 확진자가 24,000명,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술집과 레스토랑, 유흥업소 등등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1일 확진자가 1,547명으로 최고 기록을 기록하는 등 아테네와 두 번째 큰 수도로 테살로니키에도 통행 금지가 지금 현재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에 육박했고, 유럽 국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에바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께서 28일 TV 연설을 통해서 재확산 봉쇄 조치를 실행한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독일 같은 경우도 재봉쇄에 대한 실시간 소식이 전일 들려오면서 미국 증시가 빠르게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경제가 빠르게 또다시 하향으로 접어들고 역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내포된 것 같고요. 제가 의미심장한 연구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사례여서 제가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더 체프로프 박사가 2월 프랑스로 떠난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합니다. 그는 회복된 후에 러시아로 돌아와서 노보시비르스크 소재 임상실험의 의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 항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항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한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항체가 갖고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스스로 일단은 그러던 중 체프르노프 박사는 시간이 지나자 그의 몸에서 항체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재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스스로 직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면서 두 번째로 스스로 감염을 시켜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실험체가 된 거죠. 아무튼
이 박사는 나는 연구를 위해 인간 기니피그가 됐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노출됐고 내 몸의 방어력은 첫 번째 감염력으로부터 3개월 후에 사라졌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완치가 됐을 때는 항체는 3개월밖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는 3개월 후 더 이상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은 항체가 3개월밖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감염 때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코로나19를 제2차, 2차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를 재감염을 시켰는데 두 번째 감염은 첫 번째 감염보다 증상이 훨씬 심각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체온은 5일간 39도 이상을 유지했고 엑스레이에서는 폐렴이 나타났고 바이러스는 오히려 빨라졌다라고 발표하면서 첫 번째 감염보다 재감염 때의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 또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희망이 허상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뭐 많은 지금 유럽의 어디 국가에서는 지금 국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가에서는 전체 지역의 50% 이상을 모두 시민들이 걸려버리면 집단적으로 항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다 안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뭐 마스크 쓰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으나 지금 러시아의 아까 박사가 이번에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부분은 허상이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몸소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감염이 되더라도 항체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연구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던 환자들이 감염 전에 비해 IQ 인지 능력이 8.5로 떨어지고 뇌가 10년 이상 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인지 능력이 8.5나 떨어지고 사람의 뇌가 10년 이상이 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영국 매체 미러 등에 따르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최근 BBC TWO의 호라이즌 프로그램과 협업을 통해서 84,285명을 참여한 인지능력 시험 그레이트 브리티스 인텔리전스 테스트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시험을 수행한 8만여 명 중 60명은 코로나19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중환자였고 147명은 인공호흡기 없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고 176명은 호흡곤란을 겪어 집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 그리고 무증상이 있는 환자들 그냥 그 표준 편차를 확률 편차가 엄청나게 많은 실험 대상을 통해서 지금 이 집단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공간지각력, 주의 집중력, 감정 처리 등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 뇌가 10년은 늙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쓰시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전역에서도 그리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전부 다 봉쇄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는 빠르게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은 증시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고요. 어제 전일에 이제 수급 자체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졌고 제가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미국에 대한 부양책이 진행이 된다라면 기준을 12월 달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추가 부양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게 아마 더 빨리 이제 하향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더블딥 형식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는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날짜로 호실적을 발표해도
지금 어제 날짜로 5%대까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5%까지 밀리는 거를 보면 지금 현재 팬데믹에 대한 영향이 지금 세계적인 거대 기업과 이 또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보기도 하고요. 특히 대형주 위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대형주 위주가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121선, 121선인 장기 평선을 아예 돌파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하게 뭐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지금 시장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이 빠르게 뭐 양적 완화라든지 국가의 뭐 통화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어느 정도에 대한 반등폭은 살아났지만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을 통해서 추가 부양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하락을 키웠던 결과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산업 나스닥 지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지금은 펜다멘탈이 지금 많이 뒤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는 코스닥 지수가 최근 들어서 선 반영이 됐던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오늘 날짜로 선물지수가 미국의 선물지수가 반등폭이 나온 것도 시장의 상승 견인을 이끌어준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121선을 미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처음으로 121선을 하향 터치를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며칠 전부터 이미 121선을 하향 돌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보다는 더 빨리 주가에 선반영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는 이제 정부라든지 이 슈퍼 여당이 지금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예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훈풍을 이끌어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빠르게 낙폭한 거에 비해서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에 대한 흐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증시 사항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나 했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이제 조금 편차가 좀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일에 들어왔던 수급을 어느 정도 다 털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이 혼조 양색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상황은 항상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고객님들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일단 우리 종목들, 저희 종목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방을 하고 있고요. 9월 중순 접어들어서 제가 고객님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을 항상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최대한 피해보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불확실성한 가운데서는 실적주에 미리 편승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3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이든이 됐든 간에 트럼프가 됐든 간에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은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선 성공 시에 뭐 양자 간에 그게 다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할 때는 법인세, 소득세를 대거 인상하고 독점 제재를 통한 독점을 봉쇄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에 대한 증세 정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러한 색채가 강하죠. 증세와 여러 가지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것들이
미국 시장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큰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친환경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구축한다. 이제 인베러먼탈 소셜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구축을 할 것이고 재생에너지와 이제 이런 친환경 소재에 대한 공공 분야에 대한 정책 기조가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들이 이제 대선이 바뀌면은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는 뭐 미인주로서 작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미국 증시를 상승 견인한 뭐 큰 공헌자이기도 하였죠.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대거 인하했고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이제 자국 내에 있는 거대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완화 정책 등을 통해서 IT 플랫폼 산업들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이끌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뭐 아마존 이런 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크게끔 뭐 리서치 앤 디벨opment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속해서 폭넓게 사업 분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크게 펼친 주된 원인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회사 뭐 거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상 뭐 그리고 증세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되면은 그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늘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 미중 무역에 대한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치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화웨이라든지 이제 틱톡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계속해서 5G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거절하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임기 동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작동은 안 될 거다. 그리고 친환경에는 노관심이고 정유주라든지 화학 관련주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관심에 많기 때문에 산업주들, 송유관, 건설, 인프라 투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계열의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 상황이 2시 40분 오후 방송이긴 한데 일단은 다행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증시를 미국 증시 확인하고 사실상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투자에 대한 난항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무거운 감이 있었으나 역시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과 성장성이 계속해서 뒤에서 받쳐주기만 한다라면 시장 상황이 뭐 계속해서 뭐 하방 압력을 주든 떨어지든 간에 이 사람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찾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종목을 좀 믿고 가보는 것도 투자에 대한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귀가 있더라고요.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이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매일같이 뭐 단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장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도전을 통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대시세 종목들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번 2차적인 팬데믹 현상에서도 우리가 잘 이 사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투자 종목들 그리고 지금 11월 3일 이후에 저가 종목 중에서 내가 종목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꼭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을 한 번씩은 들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이버라든지 다음 포털 사이트에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을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식 투자 마을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친절하게 여러분들 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